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동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의 봄 기운이 느껴지는 불금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지우개님, 김순희님, 하케리님, 인생은 바람이야, 이수순화, 김안자님, 그리고 등벌님, 안지선님, 김민자님 등등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3월에 냉이하고 달래 된장국을 먹으면은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절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 봄에 밥맛이 많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거 보니까 아직은 춘래 불사춘이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끔 이렇게 바삐 지나다가 문득 하늘을 보고 문득 들녘을 보면서 하나씩 스치면 이제 적어 놓는데, 지난주 28일 날 일요일 날 제가 하나를 적어 봤습니다. 한세상이라고. 한세상. 그래서 한세상이 어떤가요? 참 기가 막힌가요? 저 세상 기다리며 버티는 이 세상이라지만 한 세상은 그리 흘러 우리들이 나이를 더해줍니다. 한 세상이 더 좋아지나요? 그냥 세월만 가라고요. 그저 기다리는 좋은 세상은 우리 언저리에 있기는 한 겁니까? 어서 좋은 세상이 오라 기다리고 기다려도 한 세상은 한이 많은 세상, 그러나 우리가 더 살아야 할 세상.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나라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인데 좋은 날이 오지 않나,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갤럽의 주마다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 있네. 보니까 지난 2일에서 4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씨가 직무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잘하고 있다, 긍정이 40%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 부정이 51% 나왔어요.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다 뭉들어지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40%가, 여론조사한 사람이 40%가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를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런 일제시대에도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 좋다고 그렇게 특권을 누리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정세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잘못하고 잘못된 이념에 흡수되어 있는 건지, 언론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항상 40%대는 유지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아직도 이런 엄청난 국가 해체 작업을 추동하는 집행기구인 민주당이 32%, 그리고 그걸 막아야 되는 야당도 아닌 가짜 야당 국민의힘은 24%, 이런 걸 보더라도 야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화가 치밉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제대로 된 팩트보도를 하고 제대로 된 철학으로 대한민국을 재단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정세균 씨도 오늘 앞뒤 좀 정확한 백신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한테 그 백신 확보 현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월에 35만 명분, 4월에 75만 명분이 도입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땠던 얘기입니까? 모더나나 화이자는 효과가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70%대. 그래서 아직 많은 나라들이 좀 주저하고 맞고 있는 현상이고, 또 지난번에 2만여 명 들어온 거는 코베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도국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거를 들여온 건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외국처럼 국민 수에 비해서 2배, 3배 확보한 안전성이 확보된 이런 백신 접종이라기보다는 한참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떨어져가는 이런 백신 접종이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것, 102번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국가 수준이다, 이런 보도를,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벌써 50%가 훌쩍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올해 안에는 뭐 반드시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유럽의 선진국들도 영국 같은 나라가 한 7%대고, 그 외에 뭐 독일, 프랑스 등은 20%대 이상 나오고, 미국도 26% 이상 백신을 맞아서 이제 올해 연말이면 이 상태로 쭉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데, 마스크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지 이게 끝나는 건데, 이 정부가 K방역 홍보비에만 돈을 썼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는지 분명히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 국민수 대비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될 게 몇 프로나 돼요? 1%는 그냥 뭐 지난번에 누가 얘기하는 거 0.03%도 안 된다는 거니까, 이 현실을 총리가 좀 알고 국민한테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거 몇십만 명분 일반 국민한테까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올해는 맞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5,200만 명이 올해 안에는 다 맞을 수 있나요? 참나, 이거 도대체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어디까지가 신뢰성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행정인지, 그냥 면피성으로 눈 가리고 하는 행정인지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그 LH공사,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땅 투기한 거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변창흠 씨 LH공사 사장할 때 일어났던 일들 국토교통부 장관 영전해가지고 거기다 서너 단계 쪄가지고 뭐 감옥해서, 오늘 뭐 국토부 장관 언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거 짜놓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변창흠 장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누구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변창흠 씨 당장 내려와. 장난하냐고. 당신까지 지금 구라치고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도 구라 정권이라고 말이죠. 당장 내려오라고. 2018년 9월에 3기 신도시 공식화하고 그 발표 전까지는 LH 내부만 공유하는 정보였는데 어떻게 알고 샀냐고, 직원이 아니면은. 2018년 4월에 매입됐다는데 개발 정보를 몰랐으면 9월에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샀냐고 말해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도 5차례나 더 매입했다는 거죠. 이걸 삼으로써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고 재산이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왜 사냐고. 바보입니까, LH 직원들이? 이거는 내부자 거래와 비슷한 형태다. 이 참 변 장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당신은 100번 머리 숙이고 장관직도 금방 내려놔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전수조사 결과가 지금 진행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도 함께 지금 포함되는데 장관이 이런 얘기하면 되겠냐고. 변창흠 씨, 당신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했으면 이낙연 대표가 불러가지고 질책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했겠어요. 이거 나무 빽빽이 심어가지고 보상 많이 받는 그런 종류로 심어놨다는데 그 땅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면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런 말장난 하면 안 됩니다. 예? 당신 정말 이 정권 끝나면 반드시 이 문제 LH공사 시절부터 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 당신 알고 있어야 돼요. 더 재밌는 건 LH 직원들 일부가 땅 사지 말란 법 있냐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다 올려 이런 이렇게 도덕적 모럴 해저드가 크게 달하고 주사파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이 딸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위아래도 없고 공직자들의 윤리 강령도 다 부서진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저 LH공사 직원들 땅 산 사람들 보면 이 과천사업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단장이라든지 보상 담당자 등 직책들 맡았고 이 근무 시기하고 겹치고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2018년 4월에 LH 직원 A씨 직원 1명과 땅 매입했고 2019년 6월달 9월달 2020년 2월 6월 이렇게 다 땅을 계속 매입한 이 구체적인 일지가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2018년 9월 3기 신도시 공식화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부 정보가 없었으면 좋은 땅을 살 수가 없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니에요. 이거는 제대로 조사하면 제 판단입니다만은 검찰이 감사원과 합동으로 제대로 조사하면 이렇게 총리실에 그 대통령 꼬봉인 무슨 저 정부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이런 데 맡기지 말고 제대로 사정기관에 조사하면은 과거 노태우 정권 때인가에 한복으로 수소 게이트 정도의 그런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이다. 신도시 지정한곳 5곳인가 하면 다 전수조사 해봤어. 땅 매입한 사람들 다 명단 공개하고 제대로 한번 하자 이거예요. 국민의힘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 국회에서 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야당 아니라 하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뭐예요. 현창업 씨가 국토부 장관 가고 25번째 공공개발 주택 정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책 낸 사람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잘못된 LH공사 이끌다가 왔는데 뭐가 되겠느냐 이거야. 반칙과 특권의 문제 반드시 바로잡게 된 문재인 권력 완전히 실패한 권력이라는 것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둑놈들 보고 도둑 잡으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제대로 좀 하라고 감사원이나 검찰청에서. 예? 정말로 이 정권하고 이웃사촌격인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했겠냐고요. 예?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이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발언이나 오래 시간을 끌면 유야무야에 대해서 할 우려가 있다. 정세균 씨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이거 한다면 누가 제대로 하겠냐고 믿겠냐고. 옛날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논란도 있는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주도한다는데 누가 믿겠어요. 역량도 안 된다고 평가했는데. 이거 나중에 지금 제대로 소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아서 한보사건 수소게이트처럼 번지기 전에 제대로 하라고 이 사람들.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변창흠 장관 당장 당신 내려오고 검찰하고 감사원에 수사하라 이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한 5개 뒤적거리다가 조선일보 오면에 내가 깜짝 평소에도 아이고 이거 문제가 많다 했는데 오늘 보고 조금 제가 상당히 불쾌했던 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더라 보니까
중도 실형을 선택했다.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중도 실형이 뭡니까? 표의 확장성을 평가받았다. 조선일보가 분석하는 표의 확장성이 뭐예요? 표의 확장성은 이 문재인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와 대한민국 헌법 파괴와 국가의 해체에 대해서 바른 정론을 피고 싸울 수 있는 철학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그렇게 살아온 이력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 출전해서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거리인데 중도 실형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뭐가 중도라는 겁니까? 한반도는 아직도 이념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대한민국 헌법 세력이 이기느냐 아니면 북한을 추종하는 붉은 수구좌파 종북 세력이 이기느냐 한판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보수를 설파했다는 조선일보가 중도 실형을 얘기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이에요 미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장사한다고 사주의 장사 논리에 따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중도 실형이 뭡니까 지금? 그래서 상식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뭐 사설까지 써가지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보수 정말 죽일 건가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보수는 기회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이고 싸움을 포기한 유약한 가짜 보수들이 대한민국 보수 역할을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조선일보는 큰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들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망국 현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서가지고 수구좌파한테 정권 넘겨주는데 큰 공신인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거 반성하고 제대로 된 보수 인물을 키워야지 이런 가짜들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리냐고. 오세훈 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중도니 뭐냐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이라는 건 어구작잡한 그 좌파 서울시장 3선 하는데 1등 공신 아니에요. 쓸데없이 자리내줘가지고 말이에요. 전략적인 판단도 없이. 그리고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대한민국 분단국가의 보수주의 정치인으로서 투쟁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절박하게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편안한 데 숨어있다가 말이죠. 선거 때 나와가지고 표 달라고 하는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들을 중도 실형이고 말이야. 상식과 합리가 이겼다는 이런 후보 선택론을 이야기하는 조선일보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박형준 씨 부산시장 후보 말이에요. 저도 그분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명박 정부 대통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거기서 저도 그 당시에 그분이 대변인 할 때 그 역할 한 것도 봤고 또 저도 논평도 많이 쓰고 그 당시 당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름 역할을 할 때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준 사람 중에 한 분인 게 정권에 출범하고 노무현 정권의 그런 실정과 국민들의 배신감으로 53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정권을 잡았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념적인 좌표를 제대로 된 보수 이념으로 잡아서 헌법 정신에 있고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중도 실용론을 위반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오늘날 수구좌파가 득세하는데 판을 깔아준 장본인들 아니야. 그런 이론을 제공한 박형준 씨도. 제3지대에서 안철수 씨는
한때는 문재인 씨 손들어주고 한때는 박원순 씨 손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표의 확장성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보수 담론을 피는데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해왔다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한민국 보수의 살길에 대해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대한민국이 오늘 이념전선에서 김정은이 소나기에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는 마당에서 조선일보 역할이 뭐고 뭘 잘못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자각하지 않고 장난질하고 있는 가짜 보수들의 그런 말장난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걸 우리가 보수신문이라고 봐줘야 되는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모르겠어요. 뭐 저는 제가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보수를 연구하고 그동안에 글도 정말 많이 쓰고 방송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족적을 남겼습니다만은 이렇게 국민의힘 같은 그런 잘못된 정당을 끼고서 뭘 해보려고 하는 조선일보는 잘못됐다. 지금 그걸 야당이라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다. 하기야 함께 탄핵한 사람들이 거기 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김무성이라든지 유승민 뭐 한 패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수가 아닌 사람들을 보수인 것처럼 위장해서 중도 실용이 마치 표를 확장하는 것처럼 이 망국 현장에서 이렇게 사설 쓰고 기사 쓰면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디 가서 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의병의식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명수 씨는 그리고 왜 제발 좀 그만두고 집에 가라니까 뭘 그 자리 뭐 있으면서 또 계속 또 망언이나 하고 말이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도 그만하고 거짓말 한 거 하나로 그만두라니까. 공인의식이 있고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 그만두라는데 4일날 어제 말이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올해도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 참 파렴치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킨답니다. 법원과 재판을 권력의 소나기에 갖다주고 판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인사가 거짓말하면서 뭘 지켜? 거기 없는 게 지키는 거야. 당장 내려오라고. 올해도 노력해? 노력 안 해도 돼. 당신은 그런 사람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코드 법관 인사도 코드 판결도 계속하겠다. 지난번 임성근 전 판사한테 거짓말한 게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멘트들 그만 좀 하세요. 국민들 피곤합니다. 알다시피 법관 인사는 여러분들도 2, 3년 주기로 하는데 울산 선거 개입 문제, 조국 일가 비리 재판 문제 이런 판사는 3년 넘게 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등 재판을 맡은 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법원에서 그냥 근무하게 하고 왜?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야 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뭘 법관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법원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당장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재명 은수미 재판은 2심에서 말이야 유죄 판결을 뒤집고 허위사실 공표는 공표지 뭐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회개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무죄를 말이야 주고 참 정말 야당 정치인이 그랬다면 당장 아마 법정 구속했을 텐데 이런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뭘 법관의 독립을 얘기해요. 이렇게
양심과 정의를 파는 가짜 정치인들, 가짜 법관, 가짜 지도자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언론 장사를 하는 언론들이 이렇게 정도를 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말 썩어 뭉드러질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떻게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보수로 불리는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아스팔트 보수는 뭐예요? 나라가 썩어 뭉드러지고 이적행위에 가까운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을 퇴진하라고 외치고 헌법을 지키자고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 무더운 엄동설안에 손이 부르트고 옷이 닫아지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뭐야? 아스팔트 보수가 조선일보 제정신이야 지금? 황당한 주장 아니야? 그리고 이런 가짜 사람들을 힘을 실어주고 이런 사람들 키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언론 장사하겠다는 거야? 대한민국엔 이롭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보기엔. 아스팔트에서 어디든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대한민국 진짜 보수로 이렇게 욕보이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조선일보는. 주사파 정권의 이중대 역할이나 하고 말이죠. 헌법 파괴, 국가 해체를 방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패거리입니까? 같이 탄핵한 놈들이 거기 같이 끼어 있으니까? 그런 가짜 보수 논리 가지고 국민 현혹하지 마세요. 사주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글 쓰지 마세요. 대한민국 이익만 보고 헌법 정신만 보고 글을 쓰란 말이에요. 필봉 안보로 이두르는 거 아닙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다 장악해서 모든 걸 파괴하고 있는데 가장 큰 역사의 죄를 진 말이죠. 보수 언론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얼마나 역할이 컸어. 그리고 그거 뒤에서 칼을 꼽은 배신자들과 함께 지금 대한민국 보수를 다시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그걸 보수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기가 막히다 이거야. 기가 막히다. 종북 주사파들한테 권력 찬탈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제공하고 이런 반헌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 키워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이라도 이적 세력들하고 싸우지 않는 가짜 보수를 색출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세우는 참 언론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제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판단력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옳지 않아요. 대세도 가짜 대세를 만들면 안 됩니다. 참 대세를 만들어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되고 이 나라 보수가 그나마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연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좌표가 이건지 저건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말이죠. 모든 이미지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현장에서 언론들 보수 언론이라는 조동종이라도 좀 제대로 써가지고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가 이렇게 그냥 혼탁하고 제대로 된 정신이 안 살아있으면은 부패해서 망하는 거죠. 모든 게 망하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이 3일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그걸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이후에 외교안보 전략문서 24페이지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미국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한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특히 중국에 지금 양해를 앞두고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양해 앞에 중국의 패권주의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은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인 시험이고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도전한 유일한 국가다. 즉 이건 뭐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미국이 만드는 국제 규범 대정권을 도전하는 중국이다. 그래서 용납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적대적이라 다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미국은 나서야 되겠다는 거고, 이렇게 최우선 전략으로 이런 걸 공식화하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도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중국이 끼어들지 말라. 그리고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인권 문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가치 논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겠다고 지금 선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패권적인 질서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내놓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이나 인도나 호주처럼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맹국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 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코드에 좀 참여해서 하겠다든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편가르기를 확실히 한 다음에 좀 서서히 좀 그물망처럼 중국을 포획하겠다는 거 아니야. 트럼프식 그냥 위에서 때리고 한꺼번에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좀 촘촘한 거는 그물망을 좀 짜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정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반미에서 친정으로 그냥 정권 말기에 아예 못 받고 다음 정권에 더 빨간 정권 나오면 주한민국 철수해서 이상한 나라 만들겠다는 거 뭐예요 도대체? 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사파 정권. 그렇지 않아도 신임이 다 떨어진 정권인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정우영 씨 같은 사람 외교부 장관 앉혀놓고 성우 씨 같은 사람 안보실장하고 문정인 씨 같은 사람 외교안보 특보하고 이인영 씨 같은 사람 통일부 장관하고 정세현 씨 같은 사람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하면 연일 반미 신중 노선 떼는데 누가 믿겠냐고. 누가 믿어? 어? 주사파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건 허망한 이야기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 어? 그러나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미국도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어? 한일 관계 복원하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아는 척 하는데 뭐 저는 진짜 할지. 예?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도발보다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친중 노선에 지금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하루빨리 과거처럼 동맹국가로서 역할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연일 전작권이나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미국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군사조건 빼앗기는 9.19 군사합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미국 보고 지켜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나라의 안보익을 찾겠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어? 그런 걸 군사협의라고 북한하고 우리가 동등하게 양보했다고 말해. 등거리에 쓴 것과 와가지고 판문점 중심으로. 우리는 북한을 방해하는 방어적인 국가에서 정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정찰 시스템을 가동 안 한 나라가 뭐 비행기를 안 띄우는 나라가 우리 보고 띄우는 나라가 안 띄우겠다고 그걸 합의해주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를 동등하게 합의했다고 그러고. 미사일 쏘고 그래도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라고 이렇게 연일 말이죠. 북한 두둔하는 점. 그러면서도 소대가리를 같은 욕이나 먹고 말이에요. 도대체 북한한테 무슨 약속을 해줬는데 그렇게 많이 양보하고 북한한테 퍼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국민 비핵화 사기극 일으키면서 큰 실수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북한이 뭐 소대가리 정권이니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해준 거야? USB에 뭘 담아준 거야 북한에? 역사가 밝히겠지만 좀 얘기 좀 해라고 국민들한테. 참. 아이, 답답합니다 정말. 어?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아직까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역할로 하고 다시 돌아오라. 한미일 협력체제 복원을 할 때 빨리 좀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도 떠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도 알아야 돼요. 국민도 알아야 되고 정신도 차려야 되겠다. 에이,
중대범죄수사청 그거 하도 민변도 변협도 반대, 여기저기 뭐 학자들이 뭐니 반대가 많고 하니까 또 윤석열 씨 사퇴하면서 또 이상한 분위기 나오니까 이제 뭐 유예 기간을 많이 두니 뭐니 하면서 조금 거짓 주장에서 후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걸 넘어가지고 정치 사기 집단 수준의 그런 법치주의 파괴 막장 드라마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국민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 지금 이 정권이 기본을 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정권이라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 문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등 제대로 수사해서 서울구치소에 아마 수용할 자리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그거 앞으로 뭐 대통령부터 나서서 선거법 위반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얘기하면 뭐하겠어. 대북전단금지법, 5.18 특별법, 공수처법.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반민주적인 법치주의 파괴가 연일 진행되는 이 대한민국 해체 현상에서 현장에 결국 검찰총장 찍어냈잖아. 버티다. 물론 뭐 윤석열 씨 개인이 대통령 출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양반이 그냥 평범한 검사에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데 그 뭐 좀 감사원 검사 결과 가지고 뭐 권력비리 수사하고 정권 핵심부에 칼을 들이대니까 그거 찍어내려고 핍박받는 모양새 때문에 대선주자 1위까지 나오더니 요즘도 뭐 2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몰아내는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은 국가의 이익도 법치주의도 헌법 정신도 없는 정권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좀, 당원 여러분들도 분명히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매주 터져나오는 이런 새로운 뉴스를 보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권 말기 오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뭐 노무현 씨도 과거에 보면 뭐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유물이라 칼집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하나 싶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집권 5년차 되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여론을 일구고 있네요. 이들이. 응? 지난 4일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직을 공식 출범하고 대규모로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액션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2일날 한 일간지 보도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사회단체들이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대표자 회의와 출범식을 통해 가칭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결성을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결성을 제안한 단체의 명단엔 원내정당인 정의당도 과거부터 그 얘기를 해왔죠. 정의당을 포함해서 친북 성향을 보여온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또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범민연, 남측본부. 그래서 이들은 3, 4월 중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쯤에는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일반인 선언을 시작하고 2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올해 상반기 내 10만 명 국회 청원 등을 한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촛불혁명을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정권 유지 수단으로 국보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기가 막힙니다.
방첩 등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국보법에 있어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보법으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대체 요즘 간첩 잡는 사람들 진급도 안 된다는데 간첩이나 잡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해 12월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지금 간첩 잡는 기능이 거의 뭐 다 뚫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유동열 보수 인사죠.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뭐라고 그랬어요? 국보법 폐지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그간 진보진영의 핵심 추진 과제였는데 지난해 총선에서 여권이 절대 의석을 확보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여당을 압박해 폐지운동을 전개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남북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제도 마련한 전략이다.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때가 됐는데 이거 없애야지 간첩들 활보하면서 종북활동, 이정활동 뭐 그냥 아무 제재 안 받고 할 거 아니야. 지금도 뭐 광화문에 가면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미군 나가라고 말이죠. 미국 놈들 나가라고. 연일 미대사관 데모하는데 그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혈정법 있는데도 어디가 데려다가 체포해서 구형하는 뭐 검찰도 못 받고 경찰도 못 받고 국정원도 못 받았어요. 이 나라가 공권력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라의 대공기능이 다 구멍에 뚫리고 김대중 정부부터 대공인력 숙청한 이후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보직이 돼서 간첩 잡는 횟수도 이렇게 뭐 거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이 나라는 적화에 지금 90%에서 95%까지 간다. 나머지 5%는 미군, 주한미군 하나 남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 앞에 인왕산을 보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이념전쟁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잖아. 영국이 아니잖아. 프랑스나 독일이 아니잖아요. 이념전쟁이 지금 막판 좌익 세력들의 발호로 6.25 때 성치 못한 좌익들의 그런 통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 그거를 막는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전방이 지금 제도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게 지금 파괴되고 있는데 국보법마저 없애면은 이 나라 하기야 국보법 지금 뭐 칼집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나마 제도적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거 형법 가지고 한다고요? 형법은 국보법에 비하면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나가서 적화통일 못한 거에 대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한 유엔군 참전의 그 거대한 쓰나미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 준비를 해왔느냐. 한미동맹 체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번영에 토속을 놓은 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구멍을 뚫는 간첩 활동들을 고정 간첩 플러스 이적 세력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었냐. 중국 공산당까지 합세해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권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침투를 받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될 대한민국 공권력은 없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없는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그런 뭐 우스갯소리로 김일성, 김정일이 때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대한민국 내 손아귀에 했던 얘기 뭐 우스갯소리를 했다는데 김정일이는 내가 듣기에는 뭐 남한 국민들 한 2천만 명 죽어도 통일 후에 통치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월남 패망하는 거 보고 캄보디아 망할 때 국민들 피해 입은 거 보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 자, 김정은이는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김씨왕조 세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부장적 전체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다. 이거 권력 유지하면서 왕노릇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양반은 통일 안 해도 돼. 그냥 자기 권력만 유지한다면 분단국가라도 상관없어요. 권력이 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적화통일해가지고 영원히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남북 연방제, 뭐, 형식적으로 고려 연방제 이야기하고, 국가연합이니 뭐니 하면서 뭐, 통일 담론 내놓습니다만은, 북한이 얘기하는 적화 전략으로 영원한 왕조 체제로 가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김정일이가 이야기하는 통일 전략은, 글쎄, 지금, 김정은이한테, 야, 우리 남북 연방제 해가지고, 5년짜리 연방 대통령 뽑자. 국민투표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뭐 남한과 북한 자치정부를 해가지고 1국가 2자치정부 체제로 가서 뭐 한번 해보자. 국가연합을 하든 뭐라든 뭐 연방체제로 가보자 할 때 김정은이가 우스갯소리로 야 그거 뭐 지금 보니까 뭐 문재인이도 뭐 지금 좌익혁명 잘 하고 있고 대한민국 보수우익들 뭐 자 분열돼가지고 제대로 된 정계 하나 못 세우고 진짜 보수들은 다 홀대당하고 말이죠. 아스팔트에서 고생만 하고 의석도 하나 못 찾고 가짜 보수들이 저러는 거 보니까 지금 뭐 내가 연방 대통령으로 출마해가지고 표 받아도 내가 당선될 것 같다 할 것 같아. 북한의 2,300만 주민들 아직은 자유의 숨결 아직 못 먹었으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첫 선거나 아마 김정은이 안 찍겠어요. 그리고 남한내 이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찍으면 여기 뭐 분열될 보수 해봤자 김정은 대통령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나 김정은이는 안 할 거예요. 그거 5년짜리 해서 뭐해? 평생 왕노로 돼야지. 정신들 차려야 돼요.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왕조 체제 유지하고 남한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돈이라도 빨아먹는 그런 연방국가 하수위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해요? 핵을. 강력한 압박과 강력한 세력균형을 통한 우위의 힘이 없다면 남한은 대한민국은 김정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다 한미동맹까지 해체하고 핵무기도 없는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미국한테 가져온다면 아무런 전략이 나오지 않아요. 국민 정신까지 썩어가지고 장군 중에서 제대로 된 지금 정신을 가지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 남북한 판문점 선언 이런 거 할 때 내 충원하면서 옷 벗는 장군 한 번 못 봤어요. 그저 개인적인 출세리에서 아부하는 사람들만 봤지. 대통령이 명령하더라도 헌법에 국가의 안보로 이익을 해치는 건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장군들 나온 대한민국 왜 안 보여요? 사표 쓰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못하겠다고. 이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참 정말 몽생이님, 한평TV님, 투쟁님, 1004, 스마일, 조민승님, 멋진날TV, 드루아님 등등 뭐 좀 말씀을 써주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평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걸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념교육 이렇게 안 돼 있고 반공교육 이렇게 안 돼 있고 분단 국가에서 핵도 없는 나라가 그나마 핵우산을 제공하여 있는 동맹체제를 파괴한다면 안보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 코로나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쩔쩔매는데 5,000톤을 갖고 있다던데 생화학 무기를 북한이 서울에다 뿌려버리면 코로나 가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북한을.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뭐 군인을 수를 줄여요? 군인 수를 왜 줄여요 왜? 북한은 내가 듣기로는 정규군 120만 명에 예비군이 700만 명이랍니다. 그것도 혹독하게 10년씩 봉사한 제대로 훈련받은 놈들. 신무기 있다고요? 우리가 전력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 쓴다고? 월남에서 봤잖아요. 정신이 썩고 부패하니까 아무리 좋은 비행기 아무리 좋은 무기 있어도 고무신 조각 끊으시는 베트공한테 공산화 되더라고. 정신이 우인.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있고 그래도 핵도 없는 대한민국이 경제 30배 50배 잘 산다고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추락하고 정신이 부패했는데 그게 국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기 좀 좋은 거 살 수는 있어도 정신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60만에서 50만에서 더 줄이는 건 이적행위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병제로 가자고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분단국가고 아직은 징병제로 군대 생활을 통해서 국가안보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이스라엘처럼 굳건한 안보의식을 가질 때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그나마 있는 50만 30만으로 줄이고 돈도 없는데 우병제로 가자고? 이거는 대한민국 완전히 죽이고 북한한테 대한민국 갖다 주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한번 제대로 합니까? 도대체 무슨 군인들한테 핸드폰까지 줘가지고 예?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군대의 규율과 군대가 싸울 주적 개념도 없애고 말이죠. 일본이 우리 적입니까? 요즘 하는 거 보면 이런 나이론 군대 만들어 놓고 전쟁 나서 싸워서 이긴다는 건 속아 웃을 일이에요. 속아 웃을 일. 참모총장님, 국방장관들 정신들 차리세요. 정말로. 그렇게 출세가 좋고 그렇습니까? 정말 헌법이 명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장성들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홍영무 국방장관 우리 대전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부끄러운 논문을 하고 파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내 참 송선배 부끄러워 죽겠어. 정경도 장관 당신들 뭐했어 역사에 정말. 안보를 파괴한 혼날 말이죠. 이완영이보다 더 혹독한 평가를 받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참. 제가 하여튼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하고 외교부 장관이 통화했다 무슨 실장이 통화했다 아주 형식적이에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고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거 통화 백날 해봤자 미국한테 점수 딸 수 없어요. 쿼드에 가입한다고 그러고 북한 인권 문제 거론하고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그러고 미국이 하는 정책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보편적으로 같이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한미동맹도 튼튼해지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 있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그런 핵심인 인권 개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이 정권에서. 외교부 차관이라는 작자가 말이죠. 유엔의 인권이사의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말 정권. 그러니까 구라 정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3년 연속 북한의 김정은이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잖아. 5년 전에 제정된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북한 인권법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거의 이제 폐기 상태 아니에요?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도 안 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안 하고 5년째 출범이 제한되고요. 통일부는 뒷짐지고 통일부는 이런 거나 해야지. 북한 인권 맨 반미하는 얘기 북한이나 도와주자고 그러고 미국 비위나 거슬리는 그런 장관 발언이나 나오고 말이죠.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는 2019년 이후에 올스톱 상태고 국제협력대사도 4년째 임명도 안 하고 이러면서 미국한테 무슨 신임을 얻겠어요?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에요. 법 통과해놓고 이런 법 뭐하러 통과시켜? 국제적 망신이다. (5년) 지나는 그 북한 인권법 통과시켜놓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추천도 안 하고 말이야. 이사의 구성 및 재단 출범도 지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북한 인권 증진 자문회의 구성도 안 하고 있죠.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안 하고 있죠. 북한 인권 기록센터 2016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만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인권조사 보고서 공개도 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국가를 한민족이라는 민족공조론 가짜 평화론에 기대서 엄호하고 방어해주는 이 좌파 정권의 재권은 훗날 역사가 혹독하게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국가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줄 한 줄 나오는 뉴스가 숨막힐 지경이에요. 법치 파괴, 인륜 파괴, 민주주의 부정, 적성국가인 북한을 돕는 막말들, 동맹국가한테 혐오감을 주는 발언들, 지도자들의 찰선, 그리고 공직기강, 해임, 국민들의 무감신, 이러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 아무도 지킬 사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화당 같은 세력을 많은 음해와 그런 국군이 뭐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과 그런 비난에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의병 세력이다. 그런 핍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악조건에서도 꿋꿋하게 지난번 4.15 총선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원내에 진출 못하고 원외 세력으로 있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관군이 패퇴할 때 썩은 관군을 믿지 않고 분연하게 선비정신으로 민초정신으로 일어난 의병 세력이고 구한 말에 무능한 고종과 썩어 빠진 관료들 양반들 인해 나라가 침탈당했을 때 나라를 되찾겠다고 분연에 일어선 의병 세력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의병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역사적인 정의를 매리고 우리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고 조그만 애국심은 좀 내려놓고 큰 대의를 위해서 당을 키워서 이 못된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매주 일주일 지나가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추려서 한 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핵심 포인트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애국 시민한테 전달하면서 애국심을 다시 키우고 나라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는 3월 10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날 현재 앞에서 한가가 다 돌아가신 열사님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처럼 이번에는 사대문 안에서 약 20개의 거점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의로운 분들의 죽음을 기리고 문재인 퇴진과 탄핵 모욕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우리 공화당 의병 세력의 권리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준비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